교통방송국 합격할 때 저의 서류는 어땠는지, 경력은 어땠는지, 가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등등등 제가 오늘 그 서류 합격한 거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밀수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리포터 아나운서 면접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DM을 보내주셨어요. 쇼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고 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저 정말 힘 많이 났고, 한 분께서 교통방송국 캐스터 뽑는 그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채용도 잦고 또 많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방송국 합격할 때 저의 서류는 어땠는지, 경력은 어땠는지, 가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등등등 제가 오늘 그 서류 합격한 거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아, 정밀크가 저렇게 해서 붙었구나 싶으신 항목도 있을 거고, 저렇게 했는데 붙었다고? 이런 의문도 드실 정도로 오늘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저도 공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 그때는 그 서류를 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었고 또 실제 일까지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공개합니다. 혹시 서류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 가감없이 보여드릴 테니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흑역사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TVN 교통방송국은 12개 FM 방송을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교통 전문 방송입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왔는데 도로교통공단 산하에 있어서 저는 프리랜서 교통캐스터로 채용이 됐지만 함께 일하시는 엔지니어분들과 또 PD님들 그리고 또 사원분들께서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공기업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 방송부터 시작해서 경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북 등등등 총 12개의 방송국이 있어서 생각보다 채용이 참 자주 뜬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있었던 교통방송국에도 캐스터분들이 한 12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생기게 되고 그 결혼을 충원하다 보면 자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혹시나 교통방송국 캐스터 왜 이렇게 자주 뽑아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혹은 뭐 별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방송인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학원 선생님과 함께 목표를 잡을 때 저는 교통방송국 캐스터를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삼을게요 라고 하고 했었고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험난했어요.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고 다양한 리포터 활동 또 방송인 활동도 하고 있지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통방송 캐스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목표를 딱 잡고 TVN 교통방송국 홈페이지에 모집 정보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저는 그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공고가 뜨는지 항상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이제 가까운 교통방송국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얼른 지원했죠. 채용 순서는 서류를 먼저 냈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을 제출했고 또 면접, 최종 합격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한창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할 때 이제 면접을 봐서 비대면으로 면접 봤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통방송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첫 출근 때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코로나가 한창 퍼질 때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서류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짜잔! 대박이죠? 저 사진이 제가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면 저 증명사진으로 내가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땐 또 저 사진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을 가지고도 합격을 했다라는 게 저의 키포인트고 라디오 방송이라서 그런지 프로필 사진이 따로 필요가 없었고 증명사진만을 제출하면 됐었습니다.
아카데미 경력을 저는 가장 앞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육기관을 가장 먼저 써놨고 또 방송 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이런 순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의 경력이라고는 장내 아나운서랑 또 모터쇼 아나운서 한 게 전부 다였을 거예요. 아, 그리고 소비자TV에서 이제 인턴 기자로 일했던 그것까지 합쳐서 한 3개 정도가 짤막짤막한 방송 경력이 있었는데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다 보여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또 참고하시고 저보다 더 나은 서류를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교통방송국에 합격을 했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 저 말고도 이제 갖가지 그 방법으로 그리고 형식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거는 그냥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한번 쭉 받고 한 일주일 뒤쯤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축하합니다. 뭐 이정우님은 교통방송국에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음성 녹음을 한 파일을 보내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그때 공지된 게 교통방송국 원고를 작성해서 그 원고를 녹음해서 보냈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연기학원에서 이제 발음, 발성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열심히 했구나 싶었던 게, 제가 파일을 다 남겨놓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으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막 영업도 하고 손님도 만나고 늦게 야근까지 하고 이러면서도 매일매일 퇴근하고 나서 그 교통캐스터들의 녹음을 다 해놓고 받아쓰기를 정말 1부터 10까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받아쓰기를 해보고 따라해보고 리딩 연습하고, 교통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을 알려줘야 되다 보니 우리 지역이 아니면 사실 우리 지역 그 도로명도 잘 모르는데 그 지역의 도로명을 알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뱉어봐야지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어색하지 않게 리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매일매일 진짜 리딩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성 파일을 완성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 합격했어도 됐나 싶었어요. 아마 모든 아준생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전에 내가 합격했던 영상이나 음성을 들어보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못 듣겠지 않으시나요? 저도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듣겠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음성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받아쓰기 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제 입에 착착 감기는 거, 제가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원고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녹음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제 꿀팁이 나옵니다. 저는 차별점을 딱 2가지를 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정밀크의 꿀팁이 되겠죠? 첫 번째 꿀팁은 경쾌한 음악을 선택해서 깔았습니다. 왜 기존 교통방송국 캐스터 방송 들어보면 교통방송국에 어울리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그 시그널은 아마 다들 준비생분들이 편집해서 다 넣을 것 같아서 저는 제 목소리랑도 어울리고 또 교통방송국이 그 약간 통통 튀는 밝은 캐스터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BGM을 깔아서 조금 더 제 목소리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원고를 좀 변형을 했어요. 기존 원고의 틀을 바꾸지는 않았고 대부분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의 분량인데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사실 지루해서 다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할 사람은 PD님, 엔지니어 분들, 또 작가분들이 같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원고가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어떤 그 통신원분께서 이렇게 사고 소식 전해주셔서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저와 같이 일할 사람은 PD님, 작가님, 엔지니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멘트에다가 마지막에 편지 형식으로, 원래 마무리 멘트가 지금까지 신속 정확한 TVN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PD님, 작가님, 엔지니어님, 국장님, 뭐 저 이정우랑 같이 일하면 제가 열심히 믿고 맡길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짤막하게 넣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좀 통했다고 느꼈던 게, 제가 면접 볼 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편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게 통했구나. 임팩트가 확실히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고 긴 전형을 거쳐서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한 15명 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지할 때 이제 줌에 다 모여있는,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지원자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다들 예쁘고 푸릇푸릇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저도 그랬을까요? 그분들 눈에? 잘 모르겠지만 저도 꽤나 나이가 있던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상대적으로 푸릇해 보이진 않았고 좀 경력자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줌으로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학원에서 조명 치고 방음 잘 되는 연습실에 앉아서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연기학원 대표님이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배 대표님 보고 계시죠? 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카메라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는 이제 줌으로 화상 면접을 봐야 되니까 제가 면접을 볼 때 긴장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면접하면 왜 사실 우리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걸 다 카메라에다가 담아놓고 뒤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저에 대한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질문은 여러 가지였어요. 처음에 자기소개 시켜보고 또 제출했던 원고, 음성 파일 냈던 걸 한 번 더 리딩하게 했고요. 그게 공통 질문이었고 또 되게 무난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면 타지에 사는 게 괜찮은지, 교통방송국에 이 질문은 꼭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전통시장에 뭐 취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여쭤봐 주셨고, 본인의 장단점, 또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 건지 뭐 이런 소통 능력을 물어보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결국 이제 교통방송국에 합격을 하고, 그때는 운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제 퇴사자가 조금 많았어서 마침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또 저는 그때도 예비로 들어갔거든요. 예비 인생이 쭉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기회를 잘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놓치지 말고 모두 다 지원해 보시고 모두 다 최선을 다하신다면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온다는 거, 저를 보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면접 이야기까지는 들어봤지만 출근 첫날 도대체 뭘 할까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교통방송국의 스케줄표예요. 교통방송국 캐스터가 생각보다 방송이 많습니다. 뭐 이런 도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도로 상황들도 막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구간이 어떤 시간에 막히고 이런 상황들도 다 알아야 해서 거의 풀로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주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해요. 교통방송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DM 주세요. DM 주셔도 되고 2탄을 만약에 공개해달라고 하시면 2탄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